너는 뭐 불교 뭐 좀 아는 놈인가 보지. 안 되겠다. 너는 절도 많은 내놔라. 지난 3월 달에 스님께 와서 그 만배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런 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그런 놈 몰라 하고 싹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 30이 되도록 그렇게 세상 살았으면은 그래도 세상이 뭐라 하는 것은 알지 않겠나.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한번 돼봐라. 출가해봐라. 그래서 네가 나를 믿고 들어와서 부처님이 공부를 하면 그래도 남자로서 하면은 할 수 있는 공부다. 그 72년 1월 10일쯤 해서 이제 병자에 와서 출가를 하게 되고 뭐 그 그냥 오면 그냥 뭐 좀 옷 뭐 방 주고 옷 주고 뭐 밥 주고 내 편한 줄 알았더만은 삼천별을 매일 일주일 하고 그래 삭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때가 1월 중순이니까 한참 섣달 추위 때 그렇게 삼천별을 하게 뭐 삼천별 하게 되는데 한 3일째 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병연암에 있다가 평생 이래 삼천별만 하고 마는 거면 인생 조졌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힘드는 것을 극복하고 사는 그런 힘들 사회생활에 돌렸으면 참 진짜 출세 안 하겠나 하는 이런 이제 갈등이 막 이래 생겨서 그래서 이제 내일 이런 도망가야지 하고 이제 혼자 이래 결심을 하고 이래 잡니다. 이래 자고 이제 다음날 이제 아침 먹고 난 뒤에 이제 그래도 방은 이제 저 자선실 큰 방에 그때 이제 아침 공양간이 있었는데 그 자선실에 그거나 방이나 이제 닦아드리고 걸레로 닦아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래 막 이제 걸레질을 하고 하려는데 스님께서 문을 화들짝 이래 열고 들어오시더면은 제보 임마 니 도망갈놈 아이가 도망갈놈이 안주 도망 안 가고 아주 꽤 있네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만 저는 뭐 그 말씀이 화들짝 이래 놀라고 주저앉아 버렸지. 어떻게 내 속마음을 속속들이 이렇게 아시고 계시는고 정말 진짜 도인이신가 보다 하는 그 생각이 펄썩 들으면서 이제 님 뭐 도망가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참 저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또 약속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기도 마치고 이제 삭발하게 되고 이제 행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 그 중대라고 뭐 그렇게 뭐 스님께서 강권하실 때는 또 뭐 수시로 불러가지고 묻고 하실 때만 제가 이제 스님 된다고 하고 일주일 동안 그래 이제 고생하면서 삼천별을 마치고 삭발을 한 뒤에는 스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영 못 본 채로 싹 안면을 바꾸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답답해졌죠. 묻는 것이라고는 그 채공하는 저는 공양주를 하게 되고 밥을 짓게 되고 채공하는 그 채공은 그 이제 국도 끓여야 되고 반찬도 뭐 2가지나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쁜 그 행자한테 자꾸 물으니까 행자도 막 어른 그 칼을 그 뭐 이래 반찬 그 음식 썰 때 칼을 도마에 확 찍으면서 한 번만 더 물으면은 가만 안 둔다고 그 눈을 보셔서 그래서 그 채공행자한테도 그 많은 무수한 그 의문들을 한마디도 이렇게 묻지 못하고 이래 절에 대한 이래 환경에 대해서나 묻지 못하고 이래 사니까 상당히 참 거기에 이제 큰 스트레스고 스님들한테 물으면은 차차 안다. 차차 알아지는 걸 뭘 그렇게 나서서 앞질러서 묻고 뭐 일하느냐. 살면 다 알아지는 걸 뭐 그렇게 편자만 주시니까. 또 그때는 병연하면서는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큰 스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스님 행자 저하고 한 둘이, 시찬하고 둘이, 또 스님 한 두 사람, 이래서 5명이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행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래 드러나니까 또 이제 무슨 이제 참 야단을 한번 하셔도 전부 다 뭐 다른 일로 설사 야단을 하신데도 전부 다 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생활이 이제 긴장의 이제 연속으로 되어 갑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스님 가만히 있어도 괜히 이제 야단하시고 지금 다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이제 수갑에 채인 듯한 그런 심정으로 살게 됩니다. 또 그러고 절의 분위기라는 것이 스님께서는 이제 무섭다고 자꾸 이제 옆에서 그 선배 스님들이 조심해라 조심해라고 자꾸 공갈만 치고, 또 저에게 이제 어떤 그런 푸근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이제 답답했던 시절, 상당히 이제 그 행자 시절 1년, 또 이제 수계받고 난 뒤에 스님 시찬하는 거 한 1년 반, 2년 반 동안 상당히 좀 그 스님 그 기본 행자를 해서 초년의 어떤 그 삼위 생활을 지내는 그 시절이 참 힘들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저한테 이제 한 10개월 만에 이제 수계를 주시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육제 대사가 어제 대학 나왔나? 너는 뭐 그래도 뭐 대학 졸업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은 읽을 줄 아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참선하면서 다시 책은 보지 마라. 책은 보지 말고 이제 화두만 들으라. 꼭 이제 하셨습니다. 처음 이제 스님한테 그 마상근 화두를 가서 집에서 할 때는 뭐 되는 것들이만은 절에 돌아서 이제 이렇게 긴장 속에서 하니까 화두만 들면은 화두는 얻어가 버리고 쓸데없는 그런 이제 옛날 부시러기 생각들이 이제 한편에 이제 영화가 돼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러니까 더 이제 사람이 조급증이 나고 이제 억지로 이제 참 화두를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는데 생각지도 하지 말고 천척도 하지 말고 뭐 참 이네 아니네 이것이 아니네 답도 찾지 말고 그냥 오로지 의심만 하라고 돼 있는데 그 의심은 되지 않고 자꾸 답을 찾으려고 애만 쓰고 뭐 이런 세월 속에서의 어떤 그 제 생활이 그렇게 지금 좀 많은 이제 화두가 안 되고 이제 고통스러워지면서 그 억지로 나중에는 이제 억지로 자꾸 화두만 하려 그러니까 그 상기병이라 하는 거 앉아서 화두만 들면 얼굴이 벌거지고 목이 벌거지고 또 골이 터지는 것이 아픈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저도 자꾸 답답해지니까 화두도 안 되지, 머리는 아프지. 이러다가 이제 스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한 5년 차쯤 됐을 때 원주를 해라. 원주를 하면서 쉬어가면서 해라.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스님께서 100일 법문을 하셨다는데 1967년 그때 처음 해인 총림 방장 초대를 이제 7월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1967년 7월 20 며칠에 이제 스님께서 해인사 초대 방장이 되시고 동안거 그때 이제 그 겨울 동안거에 100일 동안 그 이제 30일인데 앞뒤로 또 더 보태셔가지고 100일 동안 대중을 위해서 법문해 주신 것이 그 100일 법문이라 하고 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백년함에. 그걸 이제 들으니까 처음에는 말로 들을 때는 다 아는 것들만은 며칠 지나면은 그 녹음으로 들으니까 물같이 흘러가 버리고 무슨 말인지 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녹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스님의 이제 100일 법문 한 테이프를 한 5, 60개를 뒷방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녹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래도 이제 스님한테 허락받고 하는 일이 아니고 스님 몰래 지금 내가 뒷방에서 내 혼자 그
지금 같으면 헤드폰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어폰으로 있다가 만일에 스님이 오시든지 하면은 얼른 이제 감출 생각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스님께서도 이제 이 자식이 가마보니까 그래도 이래 옛날에는 마당에서도 자주 보이고 하더만은 요새 마당에도 안 보이고 뭘 하는데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또 이제 스님께서는 또 저 이제 안 보이니까 또 이제 이런 이상하다 생각하셨는데 하루는 느닷없이 와서 지금 열심히 그 녹취를 하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으셔가지고 그래 이제 덜켜버렸죠. 뭐 하는데 그래서 스님 100일 법문을 지금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는데 지금 다른 거는 거진 다 하고 상당법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리해서 그 번역한 게 있으면 갖고 와봐라. 그 해서 이제 갖고 와봐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명령을 받고 예했는데 이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 밤새도록 그걸 정리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갖다 드리게 됩니다. 갖다 드리는데 스님께서 누가 이거 번역했노? 스님 누가 번역한 것이 아니고 스님 법상에서 녹음하신 것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정리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나 이래 법문 안 했다. 새로 해왔나? 이래 하시는데 그래서 이래 나와가지고 보니까 스님 말씀 한자도 빠진 자가 없는데 스님은 당신이 법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미칠 노릇이죠. 내일 또 번역해 오라고 해서 그래서 세 번째 또 번역하고 녹음 듣고 해도 제가 잘못 적은 글자가 스님 말씀 내에서 한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 자식이 미쳤나 똑같은 것을 3일 동안 똑같은 것을 3일 동안 가져오면 어쩌느냐 뭐라도 좀 이렇게 고치지 않고 스님 말씀대로 해서 자꾸 아니라는 그 이유를 저는 알기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이라는 것은 문어적으로 해야지. 너는 이거는 뭐 구어체로 써가 왔잖아. 그걸 이제 문어적으로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 오라 하는데 그 실력이 제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못해드리고 하니까 스님께서 고전에서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불 마치고 들어오너라. 내가 구술을 하겠다. 이제 당신이 직접 문어체적으로 이제 번역을 할 테니까 받아 적어라. 하는데 스님이 또 이렇게 직역을 해 놓은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 구어토로 번역해 놓으시면은 그 문장은 더 이제 고풍스러워지고 현대문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다가 이제 스님 녹음한 거, 스님이 이제 직접 이렇게 직역으로 이제 풀어준 직역체. 그러다가 이제 오른 스님의 염송이라는 그 책이 이제 세 권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오른 스님 번역책. 이거하고 이제 짜맞춰서 스님한테 글을 갖다 드리고 그러면 스님이 고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본지풍강이라는 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본지풍강이 나오기 전에 스님께서 또 당신이 일생일대에 참 회심의 역작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문정로는 이제 스님께서 직접 육필로 원고를 정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본지풍강을 탈고하게 될 쯤에서 그 선문정로도 이제 스님께서 직접 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 두 권을 지고 그 책 두 권으로서 큰 스님께서 그 불이람에 송광사 불이람에 계시던 법정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 두 책을 내고자 하니까 윤문을 좀 부탁을 한다고 다녀와라. 또 그 깐깐한 성격에 안 돼 그러면 뭐 도말하지 말고 돌아오고. 그리고 법정 스님께서 그래도 큰 스님께서 좀 모처럼 이렇게 지어내시는 책인데 내가 그래도 한글은 내가 잘 아신다고 스님께서 또 생각고 마음을 이제 잡숫고 이제 하신 그 청인데 내가 거절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도와드린다.
이렇게 해서 법정 스님께서 이제 그 책을 두 권을 이제 유문하시면서 당신 혼자 그 불이라면서 한 일주일 같이 자고 있으면서 하는 때 그 분위기가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불이라며 그 뭐 볼 수 있는 분위기가 하루 읽어도 뭐 양도 잘 나가지 않고 이래서 이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한 두 달인가 해서 보시고 이래서 이제 법정 스님께서 그 유문을 해 주시고 스님께서도 오케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조교사 옆에 있는 평화당에서 그 1981년 말에 이제는 그 본지 풍강을 내시게 되고 82년 말에는 그 선문 정도를 이래 내시게 이래 되겠습니다. 한 2년 만에 이제 1년 만에 이제 책을 이제 받아 드시고서는 스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제 이 책 두 권으로 부처님께 밥값을 했다. 꼭 그래 하시면서 굉장히 참 기분 좋아하시고 헌연해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제 본래 면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본지풍강, 선문정로를 참 내가 설명하는 다 이해하고 깨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아는 사람이다. 꼭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선문정로와 이제 본지풍강을 다 이제 깨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뭐 내 법제자다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님께서 그 두 권에 대해서 당신의 혼신을 바친 그런 책이다. 이라고. 구산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연결식을 다 마치고 뭐 우연히 이제 저도 이제 서울 간다고 광주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갔는데 한 15분쯤 지나니까 웬 스님이 와서 털썩 이래 옆에 앉습니다. 보니까 누구냐면 그때 송광사 구산 스님의 제자 되고 또 송광사 주지를 하셨던 현호 스님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님 이제 구산 스님 떠나시고 난 뒤에 스님이 얼마나 그 참 아쉬운 점, 스님 살아 계실 때 이것은 해드려야 된다는 그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하니까 현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스님 생전에 스님 그 많은 원고를 책을 내드려야 되는데 책을 못 내드린 것이 지금은 그렇게 후회스럽다. 이제 책을 내드리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큰 스님 계실 때는 큰 스님의 말씀이 뭐 그대로 이제 참 옳단데 지금 안 계시니까 확실하게 스님께 정명을 받을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그 책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발동이 안 되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큰 스님께 좀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제일 책을 못 내드리는 게 제일 아쉽다. 그 말씀, 현호 스님 그 말씀 듣고 제가 화들짝 이래 정신을 차리게 됐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스님 그 자기를 바라봅시다. 영원한 자유, 도노입도 요문론, 신신명 정도가 이런 것들은 이제 스님 그 전부 다 이제 그 녹음을 풀어서 그 뒤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1993년 10월 달에는 스님께 말씀드렸던 그 스님의 법업제 11권하고 또 이렇게 도노돈수 사상에 이제 도움이 되는 책을 이제 번역을 한 것이 설림곡용총서라고 있는데 그 37권. 그래서 전부 다 48권을 1993년 10월 8일에 9월 달에 다 내고 10월 8일에 국제학술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스님께 가니까 수고했다. 그런 칭찬보다는 됐네 하는 것으로서 이제 칭찬으로 대신하시고 그러고 9월 다음 달 11월 4일에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태설당에 이제 이렇게 계시고 이제 이래 하시면서 원적하실 그 임시에도 그렇게 그 건강이 나쁘신 상태는 아니었다 생각이 되는데 10월 11일인가 최고의 날이지 싶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최고 그 출판 그것이 이제 책의 그 원본이 8만 대장경이니까 그 8만 대장경 한 5판 정도 서울에 가서 전시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막 오늘 서울에 이제 운구회 이원에 보냈습니다. 이래 보내고 이래 저녁에 이제 뭐 또 우리 국장들하고 이제 모욕 갈 거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찾으신다고 해서 올라가서 이제 배우니까 이놈아 내가 너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다. 이제 나도 더 할 뭐 일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고 이제 그만 떠나야지. 그래서 스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셨습니까? 그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계셔야지 벌써 그렇게 가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간다. 그래서 이제 스님 옆에 이제 밤새 이제 같이 이제 세자들 몇치하고 이제 지키다가 한 5시쯤 되니까 이제 뭐 스님 저들도 잠도 못 잤지만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뭐 이렇게 누우셨다가 앉으셨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잠도 좀 드신 듯 하다가 좀 이렇게 세워봐라. 그때 이제 당신 힘으로 이제 제자리에서도 일어나기도 이제 좀 힘드셨던. 그래서 이제 이렇게라. 그래서 이제 제가 스님을 안고 뒤에서 안고 이제 이렇게 앉아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말씀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계시다가 어느 때쯤 되니까 너가 이놈들아 참선 잘해라. 뭐 하셔 이제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을 그렇게 이제 알고 뭐 저는 또 따뜻하니까 몸이 따뜻하시니까 스님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쉬시는 줄 알았지. 이제 제 가슴에서 이제 잠드시는 줄 알고 뭐 그런 채로 있다가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영 이제 기척이 없으셔서 보니까 한 아침 한 6시 반, 7시 사이에 이제 열반에 태설당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 곁을 이제 떠나시게 되었다. 뭐 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여셨다 생각하고 뭐 스님의 그 떠나시는 그 모습이 또 저한테는 정말 그 뭐 조용하게 그 참 떠나시는 저도 이제 뭐 부모님도 이제 떠나시는 모습을 제가 못 봤더니 사람이 이제 뭐 좀 떠나시는 모습은 난생 처음 이제 스님한테 처음 보니까 뭐 떠나시는지 안 떠나시는지 계시는지 뭐 숨 쉬는지 아니시는지 그것까지도 몰랐던 그 후회 그거는 뭐 제 본인이만 알고 있는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더 편하게 좀 가시는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우리가 더 잘해드릴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